자, 문제 한번 볼게요. 20쪽부터입니다. 권리 변동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렇죠. 건물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이고. 2번,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구어체가 아니라 이런 문어체로 볼 때는 저당 잡는다 이런 말 안 써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설정적 승계다 이러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은 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게 이제 설정적 승계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의 변경이다. 3번, 지금 저당권이 1순위로 올라가면 힘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3번 정답.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그러니까 매매로서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이고요.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그렇죠. 이전적 승계 중에서 무슨 승계 들어가요? 이전적 승계하면 권리가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는 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포괄 승계에 해당이 되죠. 맞는 질문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번부터 보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정답하고 해설이 아예 맨 뒤로 빠졌어요. 보통은 이제 바로 밑에 정답 해설이 나오는데 이 뒤로 빼는 게 더 좋아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좋아요? 뒤로 빼는 게 좋아요? 예. 아무래도 밑에 답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려고 이렇게 가려도 자꾸 내리게 되고. 예. 1번부터 다시 볼게요. 다음 권리 취득의 모습 중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나열한 것은 기억, 시효 취득, 원시 취득이고요. 니은 상속은 승계 취득이죠. 포괄 승계고. 그 다음에 디귿, 유실물의 습득,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에 리을, 전세권의 취득, 설정적 승계고요. 그 다음에 미음,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거 포괄 유증이면 포괄 승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정 유증이면 특정 승계가 되는 거고, 이전적 승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 건물의 신축, 원시 취득. 기초적인 지문, 답은 4번이 되겠고, 2번, 권리 변동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선의 취득, 시효 취득, 유실물 습득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 내용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2번 맞죠?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건 질적 변경이고. 3번, 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건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 힘이 강화된 작용의 변경이고요. 4번, 첨부에 의하여 권리는 양적으로 변경한다. 첨부, 부합, 이건 권리의 양적인 변경이죠.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법률 요건이고요. 그걸 구성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에 해당이 되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용태죠. 뭐 선의, 악의 이런 것들도 법률 사실이 되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시간의 경과, 우리가 봤던 시간의 경과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작용하고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을 사건이라고 불렀죠. 사건은 대표적으로 지금 나온 시간의 경과, 뭐 사람의 출생과 사망 이런 것들은 정신작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사건으로서 법률 사실로 권리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되면 다른 사실과 결합해서 권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간이 경과한다.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는 건 내 정신장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일정한 요건과 결합하여 20년이 되면 시효 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실과 결합하여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의 경과, 사건이고요. 4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그렇죠? 준법률행위고, 그다음에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장 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변동. 그럼 법률행위라고 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바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근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같은 말이냐라고 하면 같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요건이죠. 계약 같은 거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의어는 아니야. 다른 개념이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표시 이외에 별도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일단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결혼, 혼인이 있었어요. 일단 혼인은 법률 행위에 아니에요. 혼인,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법률 행위 아니에요. 법률 행위죠. 혼인은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그럼 법률 행위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면 그 종류로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예요? 계약이죠. 단독 행위면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꼭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표시가 무효가 돼버리면 의사표시만 무효예요? 법률 행위도 무효예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무효가 되면 그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 행위도 무효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본 건 준법률 행위도 있었어요. 근데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와 다르게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럼 이 준법률 행위로서 우리가 본 대표적인 것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또 뭐 감정의 표시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시험하고 상관없고 자,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 뭐가 있었어요? 최고, 거절. 그리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승낙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의최고, 관통승 뭐 이렇게 외웠었고요. 그 앞에 게 특히 중요해요. 앞에 최고, 통지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니까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법률규정.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그럼 거절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법률의 규정. 근데 아까 지문에서는 거절로 보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법률 규정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너 해제할 거냐 말 거냐라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 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해제권이 소멸합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서 최고 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부정적이요? 부정적이요. 그러면 해제 효력이 발생해요? 해제권이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고요? 법률 규정. 그게 바로 준법률행위